뉴스입니다. 우리나라의 첫 우주 발사체 나로호가 오는 30일 3차 발사 시도에 나섭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국내 제조업 현장에서 지난 5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와 근로시간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발전 설비 용량을 최대 3천만 킬로와트 늘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현정입니다. 어제 1%나 떨어졌던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들의 나흘째 이어진 순매도 속에 오늘 1970선까지 물러났는데요. 자세한 마감 시황 듣겠습니다. 한동훈 기자를 연결합니다. 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마감 시황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하락했습니다. 16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6.29포인트 내려간 1977.45의 장을 마쳤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가 미국 의회의 채무한도 증액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되며 혼주세로 마감한 가운데 코스피 지수도 보합세로 장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개인이 순매수를 높이며 장중 1990포인트를 넘기도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장 후반 동반 매도에 나서면서 결국 1970선까지 내려가게 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917억 원, 334억 원치를 내다 팔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개인이 1,313억 원 사들였지만 지수 하락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섬유의복, 의약품, 전기, 전자, 음식료가 1%대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의료정밀이 5.73%로 큰 폭으로 올랐고 건설업, 운송장비, 통신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이틀째 약세를 보인 가운데 LG화학, 현대중공업, 포스코가 하락했습니다. 반면 한국전력, 삼성생명이 올랐고요. 이날 현대건설, GS건설, 삼성물산 등 대형 건설주들도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총 거래량은 4억 5,304만 주, 거래대금은 4조 2,27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예, 오늘부터 글로벌 자산 운용사인 뱅가드의 벤치마크가 변경이 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의 영향을 덜 받는 내수주는 꾸준히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최근 외국인이 연일 국내 증시를 빠져나가고 있지만 내수주에 대해서는 왕성한 식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917억 원을 내다 팔며 최근 4거래 연속 순매도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집중 표적이 되고 있는 종목은 자동차주입니다. 최근 원화 강세로 수출 전선의 적신호가 켜지면서 또 엔화 가치가 연일 하락하면서 일본 업체보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퍼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올해 들어서 외국인 순매도 종목 1, 2, 4위가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등 자동차주가 대거 포진돼 있습니다. 이 밖에 LG디스플레이, 한국타이어 등 대표적인 수출주들도 외국인들이 물량을 털어내고 있는데요. 특히 이날부터 뱅가드의 벤치마크가 변경되면서 외국인 수급 악화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뱅가드는 글로벌 펀드 총 6개에 대해 벤치마크를 기존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에서 파이낸셜 타임스 스톡 익스체인지로 바꾸는데요. 한국은 MSCI에서는 이머징으로 FTSE에서는 선진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뱅가드 이머징 펀드는 한국 주식물을 모두 팔아야 합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뱅가드는 올해 6월 말까지 25주에 걸쳐 매주 3,600원 규모의 물량을 쏟아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처럼 외국인의 이탈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 내수주에는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환율이 국내 상장사들의 실적을 좌지우지하는 변수로 떠오른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환율의 영향을 덜 받거나 또는 환율 하락, 수혜가 예상되는 내수주만큼은 적극적으로 사들이고 있는데요. 이달 들어 외국인 주요 매수 상위 종목에는 하나금융지주, KB금융, 한국전력, 롯데쇼핑, CJ지열제당 등 내수주들이 대거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내수주에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익선 우리투자증권연구원은 원달러 환율과 원엔 환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 변동과 상관관계가 적은 내수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배성영 현대증권연구원도 수출 비중이 높은 대형주의 경우 외국인 수급 악화가 예상된다며 어닝 시즌에 대한 경계 심리 작용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수출주보다는 내수주의 대응이 유리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된 소식은 한동훈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의 첫 우주 발사체 나로우가 오는 30일 3차 발사 시도에 나섭니다. 나로우 3차 발사관리위원회는 오늘 기술적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이달 30일을 발사 예정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3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는 발사 예비일로 설정했습니다. 나로우는 지난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 발사에 실패했으며 지난해 10월과 11월 3차 발사에 나섰지만 부품 고장과 과전류 문제로 발사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노경원 교과부 전략기술개발관은 강풍이 불거나 비, 눈이 많이 내리지 않는다면 발사가 날씨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세계은행은 미국 워싱턴에서 현지 시간으로 15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은 지났지만 여전히 위태롭고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에서 2.4%로 0.6%포인트 내렸습니다. 세계은행이 제시한 2.4% 성장률은 지난해 성장률 2.3%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2014년에는 3.1%, 2015년에는 3.3%로 점차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개발도상국은 평균 5.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으며 특히 중국은 올해 성장률이 8.4%를 기록하면서 세계 경제를 이끄는 엔진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선진국은 지난해와 올해 성장률이 모두 1.3%에 그치고 2014년이 돼야 2%를 넘길 것으로 세계은행은 내다봤습니다. 특히 일본은 0.8%, 미국은 1.9%로 종전 추정치에서 대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국내 제조업 현장에서 지난 5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와 근로시간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중소제조업의 1인당 월 평균 임금은 268만 3천 원으로 대기업 516만 6천 원의 절반 수준인 51.9%에 그쳤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08년 1분기의 55.9%에 비해 4%포인트나 떨어진 수준입니다. 이는 지난 4년 6개월 동안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은 21% 오른 반면 대기업은 30%나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반면 중소제조업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86.7시간으로 대기업의 176.8시간보다 5.6%가 더 많았습니다.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발전 설비 용량을 최대 3천만 킬로와트 늘립니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하는 6차 전력수급 계획을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6차 전력수급 계획에 포함될 예정인 신규 발전 사업에 29개 사업자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사업소는 4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업계획 부지를 보면 석탄발전소는 삼척과 강릉 등 동해안을 비롯해 경남, 전남, 전북, 충남 등 전국에 걸쳐 폭넓게 분포하고 있고 LNG 발전은 주로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불량식품 척결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정청이 이익몰수제와 블랙리스트제 등 강력한 단속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청은 불량식품을 제조 판매한 업체에게 관련 매출액의 10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이익몰수제 등 불량식품 척결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3회 이상 상습적으로 불량식품을 판매한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는 블랙리스트제도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수출입은행이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약 45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오늘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국내 주요 수출기업 등을 초청해 2013년 상반기 수은 핵심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용환 수은행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수출입은행은 올해 성장과 고용을 기본 가치로 선정하고 관련 분야에 74조 원을 지원해 고용 창출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행장은 특히 어려운 수출 환경에 있는 조선, 해운, 건설 등 취약 부문에 대해서는 보다 과감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은은 올해 세계 경기 침체와 원화 강세 등으로 어려운 수출 환경에 직면한 기업들을 돕기 위해
대출 50조 원과 보증 24조 원을 제공할 방침이며 이 가운데 45조 원은 올해 상반기 내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체 대출의 45%인 22조 5천억 원을 중소 중견기업에 지원해 이들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로 했습니다.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됩니다. 석유, 화학, 인프라 등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한 해외 플랜트 부문에 21조 원을 제공하고 미래 성장 동력의 확보를 위한 녹색 성장 산업과 자원 개발 사업에 각각 7조 6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엔달러 환율이 90엔대에 육박하는 등 엔화 가치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의 원화 강세까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에도 악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오늘 관련된 소식을 서울경제신문의 문승광 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문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엔달러 환율의 흐름부터 짚어볼까요? 이날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88.83엔으로 전날보다 0.58엔 올라 4거래일 연속 하락 흐름을 줬고 반등했습니다. 도쿄 외환시장에서는 오후 3시 현재 88.14엔으로 전날보다 0.6엔가량 올랐습니다. 이날 엔화 가치가 오른 것은 어제 강요회 후 기자회견에서 아마리 아키라 경제재정장관이 과도한 엔 약세가 가져올 부정적 영향을 경고한 이후에 투자자들이 엔화 약세에 대한 투자를 축소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일본 내에서는 엔저 하락의 지지선으로 어느 정도를 보고 있습니까? 일단 전문가들은 엔달러 환율이 90엔대가 되면 적당하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인데요. 카를로스 곤 닛산 자동차 사장처럼 일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수장들은 달러당 100엔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너무 과도한 급락이라는 지적입니다. 차기 일본은행 총재 후보로 물망에 오르는 이와타 가즈마사 일본경제연구센터 이사장도 달러당 95엔 정도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일본 정부의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합니다. 아마리 장관은 엔달러 환율이 세 자릿수를 넘어가면 수입 가격 상승이 부담되므로 잘 조절해야 한다고 말해 달러당 100엔을 넘지 않는 수준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일본은 천연가스와 석유 등 에너지 수입 비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엔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면 오히려 기업과 가게에는 악영향이 미쳐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일본 경제 환경을 고려하면 달러당 90엔이 용인 가능한 엔저의 한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2011년 대지진 이후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입이 급증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엔저는 기업과 가게에 큰 부담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니온 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일본 수출 품목에서 완제품보다 환율에 덜 민감한 반제품이 늘어나고 수출의 달러화 결제 비중은 50% 미만으로 떨어진 반면 수입 결제는 여전히 70% 이상 달러화에 의존하고 있어 엔저로 인한 수출 증대 효과보다 과도한 엔저의 마이너스 효과가 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일본과 수출 경쟁을 해야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엔화가 급격히 떨어지면 피해를 입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최근 원화 강세와 엔화 약세는 한국의 수출 경쟁력에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의 환율 변동은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양적 완화에 따른 구조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방어가 참 어려운 지금 상황입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서긴 했지만 당분간 이 같은 기조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업들의 실적도 비상인데요. 원화 강세와 엔화 약세 추세가 올 초부터 속도를 내면서 최근 석 달간 현대차 그룹의 2013년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가 7%가량 하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도한 농업경제연구소 실장은 지금의 엔화 약세, 원화 강세 지속 여부는 미국과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 기조의 어떤 틀 안에서 진단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과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이 장기화될 경우 엔화 약세, 원화 강세 기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국제부의 문승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페이스북은 현지 시간 어제 소셜 검색 엔진인 그래프서치를 발표하고 인터넷 검색 시장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페이스북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마크 저커버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본사 사업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소셜 네트워크와 연결된 다양한 정보를 찾아주는 검색 엔진 그래프서치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은 이 서비스가 웹 기반의 콘텐츠를 검색하지 않고 고객들의 소셜 네트워크와 연관된 각종 정보를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검색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는 초고속 인터넷이나 와이브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MS 오피스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본래 인터넷 MS 오피스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인터넷 접속만 가능하면 언제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고 PC,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스마트 기기에서 문서 열람과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에 접속하면 기본적으로 2GB의 저장 공간이 제공되며 본래 인터넷이나 와이브로 상품과 연계하면 50GB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메디포스트는 연골 재생 줄기세포 치료제인 카티스템의 아시아권 수출과 인허가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홍콩 현지 법인인 메디포스트 홍콩을 설립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중심부인 핫코트 로드에 위치하게 될 현지 법인은 카티스템의 홍콩 마컵식 수출과 중국, 대만 등에서의 영업활동뿐 아니라 아시아권 추가 진출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LG그룹은 오늘 구본모 회장과 계열사 사장, 각 영업본부장 등 그룹 최고 임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 이천 LG인하원에서 글로벌 CEO 전략회의를 시작했습니다. 1년에 한 번 매년 초 1박 2일로 열리는 글로벌 CEO 전략회의에서는 하나의 주제를 정해 최고 경영자 간 토론을 진행하면서 그룹의 새 경영 전략을 공유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예, 오늘 생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